복잡하고 어려운 경제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경제플러스입니다. 손석우 경제평론가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중국의 쇼핑앱 알리, 테무의 초저가 공세가 국내 유통시장을 뒤흔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초저가이냐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초저가군요. 네, 초를 하나만 붙이기에도 좀 아깝습니다. 초저가라고 해도 어느 정도 아닐 만큼. 제가 조금 전에도 이제 보다가 들어왔는데 예. 뭐 보통 이제 남성 캐주얼 바지 한 벌에 뭐 5,000원, 시계 3,000원, 3,000원이요? 3,000원. 뭐 소형 미니 냉장고가 3만 원. 장난감 아닙니다. 진짜 미니 냉장고 3만 원입니다. 뭐 더 황당한 가격도 많습니다. 500원짜리 전자기기들도 수두룩하고요. 이게 자칫 처음 이 앱 몰에 들어가 보면 이게 사기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로 정말로 파격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우리가 중국산 제품이니까 그래 이렇게 쌀 수도 있겠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중국산 제품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요. 국내 제기업 제품들도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자주 먹는 과일 같은 신선 식품들도 이제 몰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신선 과일, 한우 뭐 이런 것도 지금 싸게 팔고 있다면서요? 네. 딸기, 계란, 한우 이런 것들도 다 판매를 하고 있고요. 뭐 우리 대기업 제품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라면이라든지 햇반 같은 이런 생필품과 같은 이런 제품들도 다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가격 역시 파격적입니다. 화면에 나오네요. 뭐까지? 네,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저게 한국산 과일. 네, 그렇습니다. 1,000원이라고 믿겨지십니까? 이제 물론 지금 특별 할인 기간이 이제 기간입니다. 그래서 더 파격적으로 할인된 가격이기 때문에 1,000원으로 판매가 되고 있기는 한데 워낙 가격 자체가 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주 초저가 전략을 구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불가능한 가격에 전반적인 물건들을 다 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저렇게 싼 가격으로 어떻게 파는 게 가능한 거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요. 지금 중국에서 그 만들어진 제품들의 생산 단가도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국 제품에 워낙 많은 제품들이 만들어져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경기 부진한 상황 속에서 많은 부분들이 재고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 알리라든지 이런 중국 쇼핑몰들은 의도된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의도된 적자다? 네. 소위 싸게만 팔 수 있다면 적자를 봐도 상관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로 입점 업체들에게는요. 판매 수수료라든지 입점 수수료도 따로 받지 않고 있고요. 가격 정책도 회사에서 직접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동종 제품이는 입점 업체들끼리 또 최저가 입찰 경쟁을 시키고요. 이런 식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여기 당장 하나 더 출혈을 하더라도 한국의 고객들을 잡겠다. 이 전략인가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편도 굉장히 싸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사용하는 우편 같은 경우는 배송 기간은 오래 걸리지만 거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우편 체계를 이용하고 있고요. 또 하나 각국의 무관세 혜택을 아주 기묘하게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는 제품들이 $50 이하의 소형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각국의 무관세 혜택을 다 받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무관세 기준이 상향되면서 거의 70% 가까이가 중국 직구 제품으로 채워질 정도로 지금 각국의 무관세 혜택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0, 30대, 우리 따지면 MZ세대의 쇼핑 트렌드를 저격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저가다 보니까 좀 많이 저가인데 조금 더 쇼핑 트렌드적으로 이걸 생각을 해보면 탕진잼이라는 쇼핑 트렌드가 있습니다. 자기의 돈을 탕진하는 재미를 느낀다 이런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도 쇼핑할 수 있는 재미를 마음껏 느껴라. 그렇군요. 그래서 이 테무나 이런 데서 걸고 있는 슬로건이요. 억만장자처럼 쇼핑해라.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만이라도 좀 부자처럼 써보자. 뭐 이런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이 돈 가지고도 너가 원하는 쇼핑 아이템들을 너가 원하는 만큼 마음껏 쇼핑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쇼핑 트렌드를 저격했다. 이게 최근에 인기가 많은 이유로 보겠습니다. 자, 손석우 평론가는 알리 사용해 보셨나요? 네, 저도
사용을 방금 전에도 뭐 해봤습니다. 보고 왔다고 하시지 네, 않았습니까? 제가 사실 이제 오늘 사사건건 출연을 위해서 일부러 오늘 아침에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이제 중국 이커머스 앱에 들어가서 얼마 쓰셨어요 아침에? 1,500원 썼습니다. 뭐뭐 샀는지 볼까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총 3가지 제품을 샀어요. 그래서 허리에 차는 벨트를 샀고요. 그다음에 1,500원으로 저 세 가지를 다 샀다고요? 휴대폰 충전기를 하나 샀고요. 그다음에 머리에 캠핑할 때 쓰는 헤드용 LED 램프 3가지를 샀는데 각각 500원씩이었고요. 그래서 1,500원을 지불을 하고 배송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배송이 한 일주일 있다가 온다라고 연락이 예. 왔더라고요. 일주일 있다 제대로 된 제품 받으셨는지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네, 그러시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좀 몰린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통계로도 잡히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달 기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종합몰 앱 순위에서요. 1위는 이제 쿠팡이라는 업체가 차지를 했는데요. 2위가 중국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가 차지를 했고요. 예. 3위가 11번가였는데 4위가 테무였습니다. 즉 2위와 4위가 중국 앱들이었죠. 근데 이게 놀라운 거는 네. 이 성장 속도를 보면 가히 급속도로 사용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아직은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쿠팡이 훨씬 높긴 해요. 보니까 네. 시장 점유율은 아직 중국 업체 높지는 않은데 이게 네. 갑자기 치고 네. 들어온 거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만 해도요 300만 명대였습니다. 사용자가 800만 명대로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2배 이상 늘었네요. 2배 이상 늘었고요. 테무라는 앱은 더 가파릅니다. 이게 작년 7월에 우리나라에 서비스를 시작했거든요. 지금 1년 만에 거의 500만 명 이렇게 모았으니까요. 예. 가히 그 성장 속도는 뭐 무섭네요. 무서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물가 시대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싸게 사는 거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네. 자, 직접 이렇게 사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네. 여쭤볼게요. 품질은 어떻습니까? 품질은 신뢰할 수는 없어요. 뭐 제대로 제품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예. 배송 과정에서 제품 자체가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이 오는 경우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제품에서 내구성이 좀 떨어져서 얼마 사용했다가 금방 고장이 나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소비자 인식 조사를 해보면 한 10명 중에 7, 8명 정도는 이런 앱 몰들을 통해서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 분명히 다 불만이 있습니다. 사용상에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것들을 환불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제대로 되지 않는 사후 처리의 문제도 분명히 있었고요. 예. 또 하나 가품, 뭐 짝퉁이라고 하죠. 짝퉁에 대한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 관세청에서 집계한 조사 통계를 보면요, 작년에 적발된 가품의 한 90% 정도가 다 중국산 직구에서 적발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1,500원 주고 산 물건들이 일주일 뒤에 도착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보통 그 정도 걸리나요? 배송 보통 이제 일주일 내에 배송을 원칙으로 하는데 조금 고무줄식이에요. 어떤 제품들은 2주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고 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달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제품 뭐 일주일 내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중국 현지에서 물건을 직접 이제 구매를 하고 중국의 이 통관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당도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제품마다 사정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주목할 거는 알리라는 이제 중국 이커머스 앱이 예. 국내에 초대형 물류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위협적인 대목 같은데. 그렇죠. 예. 1조 3천억 원을 이제 국내 시장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우리 정부에도 신고를 했고요. 예. 이게 축구장 25개 크기의 종합 물류센터를 구축한다라는 계획인데 어마어마하군요. 그럼요. 이 물류센터가 구축이 되면 배송 기간이 아마 훨씬 더 짧아질 겁니다. 지금 일주일을 표방하고 있지만 예. 이게 2, 3일 더 빠르면 하루 이내로도 배송이 가능할 정도로 물류 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예. 지금 우리 국내 쇼핑몰 앱들이 그나마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빠른 배송이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뭐 빠른 배송, 하루 만에 배송해 준다라든지 로켓 배송. 네, 뭐 로켓 이런 거. 배송처럼 반나절 만에 배송해 주는 그런 제품들도 있죠. 이게 우리 국내 업체들의 강점이었는데 알리가 이런 식으로 국내에 물류센터를 구축해서 배송 기간마저 획기적으로 줄인다? 예. 이렇게 되면 국내 업체들이 갖고 있던 이점마저 흔들릴 가능성이 그렇군요. 크다고 볼 수 있죠. 물류센터 만드는 것도 그렇고요. 중국 직구 앱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건지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알리도 그렇고요, 테무도 그렇고 국내 시장에서 경쟁하면서 중국 내의 이커머스 시장 자체를 키워왔거든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중국 내의 성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예. 미국 본토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이런 업체들이 진출을 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이런 초저가 공세를 다른 나라에서 지금 펼치고 있는 겁니까? 네, 굉장히 위협스러울 정도로 거친 파상 공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예. 우리나라로 국한시켜 본다면 우리나라가 땅은 작지만 그렇게 온라인 쇼핑 그 시장 자체 규모로만 보면 작은 시장이 아닙니다. 작년에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225조 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역대 많아요? 최대 규모였고요. 그다음에 성장 속도 자체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알리 같은 중국 업체 입장에서는 한국을 공략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고요. 또 가까운 인접국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류 배송 시스템도 근거리 배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알리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에 조 단위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이런 거침없는 시장 공략 계획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앞서 뭐 국내산 한우, 뭐 과일도 이렇게 판매 아주 싼 가격에 뭐 1,000원짜리도 보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1,000억 페스타 행사를 통해서 이런 뭐 이벤트도 했다고 하던데 네. 결국은 막대한 자금력을 쏟아 부어서 지금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 그 업체들이 바라볼 때는 결국 손 쓸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알리의 창립 18주년을 기념해서 하는 이제 할인 행사가 되겠는데요. 소위 말해서 1,000억을 프로모션 가격으로 쓰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지만 한우 1,000원, 계란 1,000원, 이 딸기 1,000원이 가능한 거는 막대한 보조금을 뒤에 쏟아붓고 있기 때문인 거죠. 예. 알리의 모그룹이 알리바바라는 중국 그 IT 그룹입니다. 그리고 테무 같은 경우는 핀더더라는 중국 내의 거대한 또 대기업입니다. 미국 시장에 상장도 돼 있고요. 그러니까 자본 규모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이 결국 모그룹의 든든한 자본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예.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장악해 들어가고 있다. 이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무섭게 달려들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사실 이런 중국의 쇼핑 앱을 이용하려면 거기 사이트에 가입도 하고 뭐 해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가입을 하게 되면요, 자신의 개인정보 같은 것들을 이제 입력을 해야 되고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 있어서 좀 우려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중국에 위탁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건 그런 쉽게 규정이 말해서 있습니까? 네, 약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개인정보를 이제 중국에 넘긴다, 그냥 쉽게 말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싸게 물건을 구입하는 대신에 소중한 정보를 넘기는 거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소위 말해서 영업을 할 때에도 국내 업체들과 동일한 법 적용을 받느냐?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품의 문제라든지 예. 아니면 상품의 문제가 발생해서 사후 처리 과정에 있어서 국내 업체들이 해주고 있는 소비자 대책만큼 이 중국 업체들은 소비자 보호 대책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소비자 불만들도 제기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상에서는 예. 소비자 만족도가 높을 만큼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런 중국 앱들을 겨냥한 종합 대책이 발표가 됐어요. 뭐 예를 들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한국에 진출할 때에는 예. 국내 업체와 똑같이 법적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정 대리인을 지정하는 것들을 의무화하는 공정한 경쟁을 해야죠. 네, 예. 그런 것들 이제 대책을 내놨고요. 또 하나 자율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하나의 대책으로 발표가 됐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이겁니다. 네네. 법 개정에 대한 문제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 그리고 아까 자율협약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말 그대로 자율협약입니다. 강제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중국 업체들이 한국 정부가 국내 업체들에게 지금 적용하고 있는 이런 규제라든지 예. 각종 소비자 보호 대책을 중국 업체에도 똑같은 잣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냐. 사실상 힘들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 거죠. 자 그렇다면 규정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런 거 바꾸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네. 국내 기업들 뭐 지금 당장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잖아요. 네.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가격적인 경면으로 경쟁을 한다? 이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 업체들이 여전히 강점을 갖고 있는 빠른 배송. 빠른 배송이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상품들을 위주로 마케팅을 강화를 하고 있고요. 예. 또한 품질이라는 측면을 더 강조합니다.
품질. 중성 제품들이 이제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예. 품질이 좀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제품들을 소위 입점 업체들과 함께 프로모션을 한다라든지 고객들에게 그런 제품들을 전면적으로 내세워서 쇼핑몰 앱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지금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지만 점차 예. 이 노력들이 언제까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가격 경쟁력 차이가 너무나 크게 나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한국의 온라인 시장 자체를 좀 잠식하지 않을까 좀 걱정스러운데요. 경제 주권과도 관련된 문제인 것 같고요. 중국의 저가 공세 그 뒤에 이면까지 잘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예, 손석우 평론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